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 정보보호론 제3장 바로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로는 먼저 이제 암호의 개념을 살펴보겠고요. 또 암호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해독자, 즉 공격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 방법, 그 다음에 암호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암호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암호화 작업과 그 다음에 암호된 것을 해독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암호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암호화 작업, 즉 어떤 엔크립션이다.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평문, 자, 여기서 평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문장. 네. 그 문장을 갖다가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문으로, 그러죠? 네.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데 암호문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 네. 저 갖다가 암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화 또는 해독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디크립션이 되겠습니다. 네. 복화라는 것은 이제 반대 개념이죠.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문을 갖다가 다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문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 네. 바로 이 암호화와 해독화를 갖다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암호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 보게 되면, 네, 여기 이제 송신 측에서 이제 어떤 평문을 보는 것 같아요. 평문이 있죠? 네. 자, 평문의 용어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평문을 갖다가 바로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죠? 네. 실제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뭐 이상한 어떤 글자들로 쫙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암호문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네. 그 암호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암호를 하면 암호문이 바뀌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다시 복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죠? 원래의 어떤 평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암호화 과정이다, 또는 암호다, 또는 암호 시스템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걸 암호문으로 만드느냐? 이제 저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바로 암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게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죠? 어떤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 돌려주는 키, 그러죠? 네, 그래서 반드시 암호 시스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암호 키와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지면 이제 해독을 해줘야 되겠죠? 네, 해독하려면 또 마찬가지 해독키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러죠? 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국은 이 암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요소, 저것은 바로 키와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암호화, 복화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 및 어떤 수행 절차, 네. 또는 저걸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아무나 실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죠?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값이 있는데, 저게 바로 우리는 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 그러죠? 암호화 또는 복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지식. 그러죠? 네. 그래서 키는 패스워드하고 똑같아요. 패스워드. 자, 이것이 있어야지만 바로 뭐가 돌아갑니까? 바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키는 결코 우리가 공개해서 안 되겠죠. 키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지금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바로 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키르케호프. 물론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커코프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는 키르케호프. 키르케호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은 공개해야 되지만, 그러죠? 키는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키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이 암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바로 암호를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어떤 요소, 키와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은 비공개, 키는, 알고리즘은 공개, 그 다음에 키는 비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죠? 암호를 갖다 이용하는 목적이 있겠죠? 네. 또는 이렇게 암호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리 보안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많은 어떤 보안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 바로 암호를 함으로써 기밀성을 제공합니다. 네. 기밀성.
그 다음에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무결성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사자, 그러죠? 인증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메시지, 어떤 거래 내역을 갖다가 부인하지 못하고 하는 부인 방지, 네. 그 다음에 접근 제어도 우리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암호화함으로써 아무나 훔쳐보지 못하잖아요. 도청도 안 되고 몰래 유출도 안 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승인 받은 사람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암호 어떠한 걸 통해서 우리는 기밀성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밀성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암호를 함으로써 접근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또 바꾸지도 못하겠죠? 네. 우리가 변경하지 못하는 특성을 무결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되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무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암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뒤에서 좀 배우겠지만 공개키 암호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저기다가 이 메시지는 내가 만들었어 해가지고 어떤 서명, 그러죠? 전자 서명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결국 전자 서명은 내가 당사자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출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 인증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송수신 이런 거래 내역, 메시지를 보낸 이 암호를 통해서 보냄으로써 저 갖다가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인증이 가능하니까, 그러죠? 네, 부인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인증이 된다는 얘기는 부인 방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호를 갖다가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죠? 암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키를 가진 사람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키의 유일성, 그러죠? 저 어떤 패스워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암호를 갖다 이용해서 접근 통제, 그런 기능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와 바로 암호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자주 좀 출제가 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암호를 이용해서 가용성을 제공받는다. 가용성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암호는 가용성은 제외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암호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러죠? 또 주목국을 해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죠? 아무튼 설계 시 고려할 사항. 자, 일단 암호화 작업과 복화 작업을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은 일단 효율적인, 그러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수학적인, 정해진 어떤 원리, 그러죠? 네. 그런 어떠한 암호 방식에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효율적인 계산 과정으로 설계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암호 시스템은 누구나 사용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러죠? 네. 물론 그걸 갖다 풀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암호화 시키고 해독하는 것은 그렇죠. 그야말로 손쉽게, 그러죠?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한다든가, 어떤 값을 넣어줌으로써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암호 시스템을 갖다가 누군가에서 해킹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키, 알고리즘을 공개된다고 그랬어요. 키에만 의존하도록 구현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키는 절대로 분실해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패스워드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왕이면 키를 갖다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키의 길이는, 그렇죠? 길게 해야 된다. 짧은 글자의 키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쓰고 있는 어떤 숫자 4글자, 그러죠? 자, 이것은 몇 번 만에 뚫릴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각각의 숫자만 또 쓰고 있죠. 결국 여기서 들어오는 걸 0에서 9까지, 그러죠? 여기도 0에서 9까지, 여기서도 0에서 9까지, 또 0에서 9까지, 전부 다 10가지밖에 없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10에 얼마? 10 곱하기 10, 10에 4승 해가지고, 결국은 10,000번만 마음 먹고 이렇게 다 어떤 숫자를 갖다가 넣어오게 되면 한 번은 풀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 뒤에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공격의 확률 같은 것도 좀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같은 10에 4승. 네.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00번이면은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걸 한다 하더라도 숫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문자를 쓴다든가
특수면사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러죠? 이거 풀리는 그런 오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러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고자 할 때 8글자, 뭐 최소한 6글자 이상, 그러죠? 이걸 갖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네. 5개, 6개, 한 8글자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죠? 네. 여기 숫자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영문자도 허용합니다. 또 영문자도 대문자, 소문자 있죠? 네. 대소문자. 그 다음 특수문자까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에, 또 여기 자릿수가 4승이 아니고, 그러죠? 8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한번 보더라도 숫자가 만약에 10개 쓰이죠. 그러죠? 영어 대문자 알파베트 26글자, 또 26글자, 그러죠? 특수문자 뭐 한 10개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20개, 그 다음에, 네, 60, 거의 한 70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52, 네, 72. 그럼 그러니까 72에 몇 승이 될까요? 8개니까 8승. 그러죠? 네. 이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어떠한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키의 길이는 가능하면은 길게 하자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고려사항 좀 조금 중요하니까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